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실 해외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존 유럽의 본사는 룩셈부르크라는 작은 나라에 있습니다. 왜 룩셈부르크냐는 순전히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좋기 때문인데요. 유럽 내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각 국가별 아마존 별도 지사가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도 유럽 전역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1인당 GDP가 세계 1위의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룩셈부르크라는 노래로 더 유명할 것 같네요. 거주 인구의 50% 정도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룩셈부르크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불어, 룩셈부르크어, 독일어, 영어, 포르투갈어 등 함께 사용되고 있어서 룩셈부르크 국민은 평균 4개국어 정도 구사한다고 합니다. 거주 인구의 많은 비중이 외국인인 만큼 주말에는 도시 자체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작년과 올해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속되는 만큼 취업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직 시기에 딱 맞물려서 코로나 유행이 발발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하게 당황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의 사례를 담아봤는데요.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 채용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를 하고 취업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은 아니니까 질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려운 시기에 해외 취업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 취업 경험과 그동안의 커리어 멘토링을 바탕으로 구축한 해외 취업 핵심 전략 로드맵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측편에 보이는 핵심 가치들에 대해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 타겟팅과 서칭을 할 때에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를 한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보이실 텐데요. 해외 취업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네트워킹과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만큼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해외 취업 3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실전에 사용 가능한 링크드인 프로파일 작성법과 콜드 이메일 발송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는 레주메를 작성하는 법에 관한 내용인데 HR 스크리닝을 어떻게 서류 통과해야 하는지를 실제 제가 컨설팅하고 첨삭한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HR 리크루터와의 1차 인터뷰 때는 마케팅, 즉 본인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후에 코그니티브 어세스먼트, 즉 국내로 치면 인적성 검사인데 각 유형을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아보는 단계이고 다음으로는 실제 중요한 면접인 하이어링 매니저와의 인터뷰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합격 이후 오퍼를 받았을 때 어떻게 연봉 협상을 해야 하는지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는 세션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첫 순서인 타겟팅과 서칭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코어 밸류는 해외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충분히 이해를 해두는 것이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해외 취업을 가능하게 혹은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3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 인디스트리, 펑션, 로케이션입니다. 각각의 부분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전략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각각의 요소에 대해 본인만의 강점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후보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더스트리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업종, 산업군인데 이 부분은 공모전, 인턴 경력, 아르바이트 혹은 스타트업 등의 경험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펑션은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역량, 스킬인데 자격증, 전공, 학점, 어학 등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로케이션인데 아마도 국내 취업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즉, 근무지의 국가가 해외인 경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을 하려면 워크퍼밋이나 비자 스폰 등이 요구되는데 해외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비용이 로컬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해당 정부에 직원 채용을 위한 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고 꼭 외국인으로 채용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도 하는데, 즉 본인이 highly skilled, 고급 인력으로 구분이 되어야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원 급여에 대한 세금의 70%를 5년간 면제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셔서 실제로 급여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세금의 요율이 실질적인 통장에 찍히는 액수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실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개인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한 후에 연봉 협상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로케이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세 가지 요소의 총합이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외국인으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로케이션 부분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나 펑션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미국 페이스북에 허위라는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의 산업군은 IT, 펑션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케이션은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인디안이 미국과 일하기 위해선 펑션, 즉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포지션 부분이 현지인보다 더 역량이 뛰어나서 회사에서 소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현재 본인이 희망하고 타겟팅하고 있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여기 3요소에 대해서 직접 분석을 해보고 본인이 이 3요소 중에 어느 부분이 특히 취약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 취업을 원한다면 링크드인 계정은 필수입니다. 간혹 링크드인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링크드인은 절대적으로 경력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프로필, 이력사항 등 모든 데이터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간혹 본인이 회사에 지원 시 제출한 이력서와 크게 상이한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R 리크루터들이 링크드인뿐만 아니라 간혹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같이 개인 SNS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리크루터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리크루터들에게서 그분들이 지원자의 SNS를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크루터들이 지원자의 링크드인에 확인하는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포스팅한 내용 혹은 포스팅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은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원자가 다이버시티에 대한 포스팅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중에는 본인은 다양성을 선호한다는 식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원자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원자를 리크루터가 본인의 레퓨테이션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이어링 매니저에게 추천할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포스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지원자가 얼마만큼 러닝에 오픈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가 팔로우하는 컴퍼니를 확인합니다. 리크루터는 지원자가 팔로우하는 회사의 종류를 확인함으로써 지원자의 관심 분야와 근무하고 싶은 산업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원자가 희망하는 분야와 리크루터가 채용하려는 포지션의 산업 분야의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리크루터는 여전히 글로벌 회사의 포지션으로 채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 내에서도 좀 더 스타트업 성향과 비슷한 팀을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원자가 활동하는 그룹입니다. 지원자의 취미, 성향, 관심 분야, 열정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링크드인 프로파일과 지원 시 제출한 레주메의 일치 여부입니다. 놀랍게도 지원자의 20% 정도는 링크드인의 프로파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했던 회사나 재직기간 혹은 학력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참고로 아마존의 경우 최종 오퍼 이후 고용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레주메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백그라운드 체크가 진행됩니다. 이는 근무했던 회사의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 실제 수행했던 내용이 이력서와 일치하는 등을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리크루터들이 링크드인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검토하고 있으므로 링크드인의 활동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프로페셔널의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프로필 부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꿀팁, 허니팁을 드립니다. 프로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 만큼 효율적으로 본인을 표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프로필 샘플을 공유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본인의 이력사항에 맞게 수정을 하셔서 반영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꿀팁 허니팁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이 링크드인에도 1촌 신청하는 기능이 있는데 인사말을 보내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냥 신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사말과 함께 신청을 보내시라고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경 써서 보냈다는 느낌이 들게 보내야 상대방이 신청을 받아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HR 리크루터나 하이어링 매니저는 네트워킹을 원하는 다수의 후보자들에게 신청을 받는 만큼 성의 없이 보낸 1촌 신청은 무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단, 인사 메시지가 200자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우 짧은 양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예시이고 혹여나 회사의 CEO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내는 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보통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의 리크루터 혹은 해당 포지션의 팀장, 즉 하이어링 매니저에게 보내거나 해당 팀의 소속 팀원에게 보내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 허니팅입니다. 다음으로는 콜드 이메일 보내기입니다. 링크드인에서 1촌이 됐을 경우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혹은 구글링을 통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회사나 팀의 관련 담당자의 이메일을 알게 된 경우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포지션에 대해 관심을 어필하고 혹시나 채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허락을 받고 보내는 이메일도 아니고 이메일을 수신하는 담당자가 반드시 메일에 회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만큼 답변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작정 정보만을 얻으려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쌍후 상방의 윈윈을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그런 메일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고 어떤 내용의 메일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더 답변을 해주고 싶을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네트워킹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